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처음 공개합니다. 이거는 오늘 이제 끝까지 들어보시고요. 이게 상당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이니까요. 다들 궁금해하시는 목표 주가, 흔히 말하는 적정 주가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뭐 공식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전반적인 개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목표 주가, 적정 주가, 목표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준으로 뭘 합니까? 이게 싸다, 비싸다, 고평가다, 저평가다. 이걸 우리가 구분합니다. 이걸 이제 구분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사든 정해야 되는데, 이 목표 주가, 적정 주가, 목표가를 뭘로 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일단은 어, 리포트 나온 거는, 일단은 이거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뭐 흔히 국민 횟감인 광어, 자, 광어를 1kg에 3만 원이다. 자, 이게 적정 가격이냐, 적정하지 못한 가격이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두 가지 논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이 광어를 치어부터 키워서 양식을 해가지고 그거를 출하를 시켜가지고 유통마진까지 다 해서 했을 때 이 3만 원이 내가 그걸 했을 때 3만 원으로 내가 이 광어 1kg를 만들 수 있느냐? 만들 수 없다. 아, 그럼 3만 원이면은 적정한 가격이구나. 싼 가격이구나. 이렇게 측정을 하죠.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이걸 기본적 분석. 어떤 그 회사의 실적을 기반으로 한 기본적 분석의 목표 주가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광어를 뭐 예를 들어서 뭐 노량진에 가고 이마트에 가고 뭐 코스트코에 가고 갔더니 가격이 막 천차만별이에요. 아, 근데 작년에 보니까는 이게 뭐 겨울이 되니까는 3만 원짜리가 4만 원이 되더라. 아, 그러니까 지금 가격 3만 원은 4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즉, 이 광어의 어떤 내재적 가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적인 그 어떤 일정한 시점에서의 그 패턴, 그리고 그 추세, 동향,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것이 어, 기술적 분석의 목표 주가입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기술적 분석입니다.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거기다가 이제 파동이라는 것과 뭐 1파, 2파, 3파 이런 것들 많이 붙이는데 결국에는 목표 주가라는 건 말 그대로 목표하는 주가예요. 예. 너 목표 대학이 어디야? 다 서울대죠. 예. 그거를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N자형 목표가입니다. 그래서 N자형 목표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그 서울대 너 대학 진학 목표가 어디야? 서울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것이 이만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간 만큼 더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기술적 분석에서는 과잉으로 잡는 목표가입니다. 조금 더 내가 보수적으로 잡는다는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만큼 그 떨어졌잖아요. 여기서 요만큼 올라간다. 요 길이만큼. 요게 조금 더 보수적인 목표가입니다. 세 번째는 정고점을 정고점 직전이 목표가가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기술적 분석의 기본적인 것들은 직전 고점, 그 다음에 이런 그 마디의 조정받은 시점부터의 마디, 고점 대비 마디, 이렇게 세 개가 잡힙니다. 근데 이거는 뭐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뭐 어떤 테마일 수도 있고, 뭐 장이 안 좋아서 무너질 수도 있고, 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광어가 싸다 안 싸다를 구별하기 상당히 힘들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시기가 넘어가면은 나중에 무너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반영을 했을 때 우리가 상당히 불안해 할 수 있는 그런 목표가 계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N자, 상승 3파 그렇게 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 요게 이제 N자역인데 응용을 하시면은 요게 결국에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수렴을 하는 구간은 여기서 이만큼 올라간 만큼 여기서 이만큼 올라간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되게 간단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경험적인 것이지 어떤 논리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논리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좀 논리적 근거를 말씀을 드려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주가는 올라가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가치 투자나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이 이제 뭐 기본적 분석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강조를 드리지만 눈에 보이는 숫자는 계산하면 안 된다.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T 플러스 45일이에요. 그래서 각 분기 3월이면 3월이죠. 3월 넣으면은 몇입니까? 3월 말 4월 5월 15일이죠. 5월 15일까지 분기 보고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며칠 후행이죠? 45일 후행이에요. 그래서 주요 기업들의 회계 감사를 받는 거는 그 이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업이익 실적이 이미 전산을 돌리기 때문에 내부자 정보, 흔하디 흔한 내부자 정보와 후행성이 45일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숫자로 목표 주가를 계산해 가지고 이게 싸다 비싸다를 계산하면 안 됩니다. 뭘 계산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현재 가치, 현재 숫자, 자 더하기 현재 숫자 더하기 미래의 숫자,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차감해야겠죠. 이거에 상수 를 곱해야 됩니다. 이 상수의 값은 장이 좋거나 안 좋거나를 구분해야 되는데, 결국엔 이게 앞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시로 광어를 들었잖아요. 근데 광어를 양식할 수도 있고요. 그죠? 뭐 참치를 양식할 수도 있고요. 오징어를 양식할 수도 있고 낚시를 할 수도 있고 다 다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어떤 종목에 대한 목표 주가를 계산을 했을 때 그 회사만이 갖고 있는 현재 숫자와 미래 숫자만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 현재 숫자를 많이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상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뭐 유명하신 분들도 보면은 멀티플 몇으로 해라, 몇으로 해라, 10배다, 멀티플이 10배다, 13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실상 맞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상수는 바뀝니다. 왜 상수가 바뀌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자 보시면 됩니다. 자 예시로 들어서 광어였어요. 광어인데 내가 광어를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즉 뭐냐, 대체가 많다는 거예요.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 주식시장이 있습니다. 주식시장 안에 뭐가 있죠? 종목이 있죠. 그러면은 굳이 이 종목, 이 산업, 예를 들면 반도체, 예를 들면 바이오, 여기에 내가 국한할 필요가 있냐를 봐야 됩니다. 왜? 이것 말고도 대안이 많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요거 때문에 그 대안을 삼아서 얘는 멀티플이 10이고 얘는 멀티플이 5고 얘는 멀티플 20이고 2차 전지니까 멀티플 30을 줘야 되고 항공우주니까 멀티플 60을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통상적인 값이. 근데 결국 보면은 돈을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굳이 주식에 투자할 필요가 있고 부동산에도 투자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금이거나 파생상품이거나 원자재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다양한데 뭐가 기준이죠? 이 주식에서의 기준은요, 안전자산입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달러, 두 번째 예금, 세 번째 채권이죠. 채권 중에 장기 채권이죠. 미국 채권. 이거 안전자산이에요. 야, 내가 미국 채권 10년물 해서 2% 나오는데 내가 주식으로 5% 1년에 5%면 되겠니? 굳이 내가 배당금 1% 받으면 주식할 필요가 있겠니? 이런 마인드가 든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안전자산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면 결국에는 주식에 대한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아이러니한 점은 뭐냐면요. 그러면은 채권 금리가 최대치로 올랐을 때 주식을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이렇게 보면은 얘가 올라가니까 떨어지니까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또 요것을 채권 금리가 선행해서 또 그 지표로 나타내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행의 꼬리를 물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대한 오류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내재적 가치를 잠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맞춰보면은 기본적인 공식들은 이렇게 됩니다. 회사가 기본적인 겁니다. 회사가 돈을 버는 집단이 회사죠. 회사가 하나 더 생기는데 몇 년이 걸리냐. 이게 가장 포인트예요. 그래서 어, 영업이익이 1년에 뭐 100억이 납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1000억짜리예요. 그러면 회사가 몇 년 뒤면 회사가 하나 더 생기죠? 10년 뒤면 회사가 하나 더 생기잖아요. 이것을 흔히 말하는 멀티플 10이라고 합니다. 멀티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뭐 값도 있겠지만은 회사가 하나 더 생길 때 몇 년이 걸리냐라는 거예요. 멀티플 10은 10년이 걸린다. 멀티플 5는 5년이 걸린다. 근데 내가 A라는 회사는 10년이 걸리고 B라는 회사는 5년이 걸려요. 그럼 여기 투자하겠죠. 그렇죠? 이게 그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지만 이 회사가 성장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렇죠?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비록 멀티플이 10이지만은 투자를 지금 최근에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안 나오는 거고 앞으로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얘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뭐 재무지표를 분석하시거나 공부하시는 건 좋지만은 그 오류를 빠지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이 멀티플의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기본적으로 회사가 하나 더 생기는데 몇 년이 걸리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멀티플이 1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하나 방법이 또 있고요. 두 번째는 이익률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또 이제 다른 이야기인데 결국엔 이것도 이익이지만은 단순한 얘기예요. 자 보십시오. 내가 회사에 100억을 투자했습니다. 100억을 투자했는데 이 회사가 1년에 10억을 벌어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이자가? 수익률이 10%죠. 근데 은행의 이제 확정 금리가 원래 2%였어요. 그죠? 근데 이게 몇 프로 됩니까? 5%가 돼요. 그러면은 금리가 2에서 5%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원래는 얘랑 몇 배 차이입니까?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차이가 5배 차이죠. 근데 금리가 오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2배 차이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돈을 10억을 벌어도 은행의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만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회사의 가치는 주당 순이익 이거의 할인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할인율이 되는 거고요. 할인율이라는 것은
내가 은행에 투자할 것인지 주식에 투자할 것인지 정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얘를 보세요. 얘가 은행이 5% 수익을 벌어요. 근데 그 주식 투자했을 때 내가 10%를 벌어요. 그쵸? 근데 이 지나다 보니까 나중에 얘가 계속 떨어져서 5%가 돼요. 그럼 다시 주식합니까? 안 하죠. 이거면 이럴 수도 있는데 확정금리 5%를 택하죠. 그때를 적정 주가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상적인 저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한계 적정 주가. 이해되시죠? 당연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은행에서 5% 주는데 주식 투자하면 6% 벌어요. 주식합니까? 안 하죠. 근데 갖다 댈 때의 적정 주가를 한계 적정 주가라 저는 얘기를 하고요. 그때 할인율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할인율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미국 채권 금리나 일반 시중은행 금리에 곱하기 2를 해요. 그래서 지금 몇입니까? 4. 예를 들어서 편하게 4%라 칩시다. 4%로 하면은 이거의 두 배니까 8%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8%를 할인한 가격으로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0.08로 나눠서 적정주가를 계산을 하면은 결국에는 그 한 주당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시면은 몇 번 여러분들이 손으로 한번 써 가시면서 얘기를 해주시고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그리고 또 2탄 다른 사례를 들어서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또 리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개괄적인 요 가이드를 잡고서는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하든 같이 투자를 하든 뭐 적금식으로 투자를 하든 그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이 있다라는 거 반드시 파악해 두시고 주식 투자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